누들밥상. 오늘은 전라도에서는 왜 국수를 먹을 때 설탕을 듬뿍 넣어서 먹는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단 거 싫어해서 집에 설탕 자체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화입니다. 그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전라도의 국수 문화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국수 문화, 특히 이제 전라도의 국수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수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냉면을 비롯한 이 메밀국수는 고려시대 때부터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칼국수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 쓰인 음식 디미방, 안동 출신의 장계양 선생이 쓴 음식 디미방에 보면은 칼국수가 1670년에 벌써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만큼 오래전부터 우리는 국수를 먹어왔는데, 유난히 이 전라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국수 문화가 덜 발달했어요. 그리고 늦게 발달했어. 이 이유가 뭐냐? 잘 아시다시피 전라도 지역은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풍부해. 그러니까 굳이 밀가루 음식을 먹을 이유도 없었어. 그리고 실제 밀 재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부터 이 전라도에 콩국수하고 팥칼국수는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이 전라도 분들이 여름에 말이죠, 콩물을 자주 드셨어. 콩물. 근데 이 콩물을 다른 지역도 콩물 먹습니다. 그리고 콩접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근데 전라도는 그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설탕이 귀할 때는 사카린, 그걸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해가지고 여름에 음료수처럼 그렇게 자주 드셨어. 그러다가 1974년에 광주에 대성콩물이라는 그런 식당이 하나 생깁니다. 원래는 집집마다 집에서 콩물을 이렇게 해서 음료수로 마셨는데, 나중에 이걸 만들어가 파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대성콩물이 그런 데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콩물만 파다가 그 콩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 메뉴가 뭐냐? 콩물국수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대성콩물 입구 간판하고, 그 다음에 그 식당 안에 메뉴판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메뉴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국수가 아니고 콩물국수잖아요. 전라도에서는 콩국수를 콩물국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먹던 콩물에다가 면을 그냥 말아서 먹은 거, 그게 콩물국수예요. 이게 이제 1974년도에 광주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 이듬해인 1975년에 목포에서도 또 그와 같은 그런 형태로 유달콩물이라는 식당이 또 생겨요. 그래서 광주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에서는 이 콩물국수가 유행을 했고,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콩물국수 전문점에 가면은 어디든지 설탕통이 테이블 위에 딱 놓여져 있어요. 예전에는 아예 주방에서 그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이제 뭡니까? 외지 사람들도 오고 그 설탕 넣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향껏 더 넣을 사람은 넣으라고 그렇게 설탕통을 비치를 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콩국수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는 또 팥칼국수도 유명한데 이 팥칼국수에도 설탕을 듬뿍 넣어서 먹어요. 이제 팥칼국수는 처음에 시작이 이제 전라북도, 군산 뭐 이쪽에서 시작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뭐 목포 이런데 전라도 전 지역에 다 유명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팥죽 그러면은 동지 때 그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팥 수확기가 10월이에요. 자연스럽게 겨울 음식으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전라도에서는 이걸 여름에도 많이 먹었어요. 왜? 이 팥이 성질적으로 찬 성질이에요. 그래서 더운 전라도에서는 여름 피스 음식으로 팥죽을 먹은데 이 팥죽이라는 게 전라도에서는 팥죽이 곧 팥칼국수예요. 그리고 동지 때 먹은 거는 특별히 동지 팥죽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콩국수, 팥칼국수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설탕국수도 있어요. 설탕국수. 굳이 콩물 아니어도 설탕물에다가 뭐 소면 같은 거 말아가지고 뭐 오이 좀 썰어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설탕국수까지도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전라도에서는 국수에 그렇게 아니 국수가 뭡니까? 국수가 사실은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설탕을 넣는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전라도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 전라도에서 나는 곡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을 약탈해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살았던 겁니다. 특히 이제 군산이나 목포 이런 항구 도시 이런 데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단 걸 좋아하잖아요. 단 걸 아주 좋아합니다. 예. 심지어 막걸리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막걸리도 국내 시판용하고 수출용이 다릅니다. 내가 전주 막걸리라는 데 가서 한번 그 일본 수출용 막걸리 먹어봤는데 따라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단 걸 좋아하는데 그런 일본 사람들의 음식 문화가 일제강점기 때 전라도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전라도에서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됐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죠, 그죠? 예.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서두에 제가 전라도 국수 문화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수 문화가 덜 발달했고 뒤늦게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 자, 이제 일제강점기 때 뭐 일본 사람들이 전라도만 산 게 아니잖아요. 서울도 살고 뭐 부산이 일본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유난히 전라도에서만 국수에 그렇게 설탕을 넣어 먹느냐? 예. 경상도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수가 조선시대 때부터 먹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전통 조리법에 따라서 국수를 만들어 먹었잖아요. 거기에 무슨 설탕 넣는 레시피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단 걸 많이 먹어요. 단팥죽 같은 게 부산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국수에, 칼국수에 뭐 설탕 넣어서 먹는 사람들을 못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전라도는 뭐냐? 국수 문화가 늦게 형성이 된 거예요. 언제? 6.25 전쟁 이후에 밀가루가 흔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국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 음식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거든. 그런데 그때 이미 뭡니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단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어. 달달한 콩물.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이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면을 접목을 하다 보니까 국수에도 설탕을 듬뿍 넣어서 먹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